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식물집사 해솔입니다. 오늘은 제가 LG 티온에 대해서 Q&A 리뷰를 한번 해드린다고 했잖아요. 지금 제가 티온을 설치하고 여기 안에 씨앗 키트를 넣은 다음에 키우기 시작한 지 약 한 달 정도 됐어요. 그래서 한 달간의 리뷰 겸 Q&A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블로그부터 가볼게요. 소음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았는데요. 아무래도 이게 기계이다 보니까, 그리고 실외가 아니라 거실이라던가 방이라던가 실내에서 함께하는 기계가 소음이 심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얼마나 큰지에 대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소음이 신경 쓰일 정도가 아니었어요. 아무래도 이게 물을 쓰는 기계이고, 그리고 이 온도나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팬이 돌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. 생활에 지장이 없게 조금씩 들린다라는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소리 들리세요?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. 이게 물이 들어가는 소리예요. 물 안에 식물 영양제 두 가지를 같이 넣잖아요. 그래서 이 영양제와 물이 같이 들어가는 소리가 이렇게 한 번씩 두두두두두 들어가는데, 얘가 김이 지금 껴있잖아요. 안에 습도가 높아졌다라는 뜻인데요. 이러다 보면 팬도 같이 돌아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 팬 소리랑 물이 같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직접 채소를 사 먹는 것과 길러서 먹는 거에 대해서 가성비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았는데요.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계값도 150만 원 정도 하잖아요. 그리고 사용하면서 들어가시는 전기세라던가 이런 씨앗 키트 비용을 생각하신다면 비용만을 두고 봤을 때 사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. 다만 저처럼 식물을 너무 좋아하시고 내 손으로 기르면서 자급자족 라이프를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, 식물을 키우면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이라던가 힐링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저는 강추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거기에다가 전기세를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, 이렇게 전기세까지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벌레나 녹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그런데 만약에 그 흙에서 재배하는 식물을 키우셨던 분들이라면 벌레 걱정을 당연히 여쭤봐 주실 수도 있는데, 수경 재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벌레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한데요. 더불어서 이 티온 재배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밀폐된 공간에서 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벌레가 생기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녹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, 기계 결함이 없다면 이 기계 자체는 물이 순환되는 구조이기도 하고, 중간에 이 뿌리가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물이 빠지는 시간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녹조는 생기지 않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유튜브 댓글로 한번 가볼게요. 상하단 온도 세팅이 다르게 가능한가요?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, 네, 이 식물 재배기 LG 티온의 장점은요, 내가 원하는 만큼 빛을 쬐줄 수도 있고요, 혹은 제한을 해주는 기능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있어요. 근데 물론 본인이 식물을 아주 잘 아신다면 내가 맞춤 세팅을 해주셔도 좋겠지만, 그냥 제한하는 방식대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합니다. 내 맘대로 조절하는 거, 상하단 분리해서 조절하는 거, 그리고 여기서 제한하는 그대로 그냥 키우는 거, 모두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일단 LG 티온은 본인들이 제공하는 씨앗 키트로 키우기만을 서비스하고 있어요. 근데 호환 키트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본인이 키우고 싶은 식물들 중에
키를 키우고 싶은 식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이 높이가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. 저 역시도 그랬고. 근데 제가 기능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이 서랍 형식으로 뺄 수 있는 구조거든요. 아예 떼어낼 수 있는 구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고민해보고 촬영해본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능적으로는 높이 조절이 뭐 몇 센티미터 안에서 내가 이렇게 키우고 싶다, 요런 거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예 한 층을 떼어내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수확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? 라고 물어봐 주신 분들 계시는데, 보통 엽채류의 경우에는 4주가량의 시간이 필요하고요. 허브는 한 달 반이라고 하는데 한 달 반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.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. 왜냐면 이게 엽채류랑 허브를 같이 키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엽채류가 키가 크면서 이 허브들을 빛을 조금 덜 받도록 가려요.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고요. 그리고 발화 자체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허브의 경우에는 한 2달 정도 시간을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. 엽채류는 4주면 지금 이 정도로 풍성하게 자랍니다. 다만 4주와 2달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엽채류를 먼저 드시고 빈 공간에 또 다른 씨앗들을 넣어 주신다면 그게 순환되면서 더 간격이 짧아지기 때문에, 어차피 6개의 모든 칸을 한 번에 다 수확해서 드시긴 어렵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수확하는 시기를 좀 줄여보시면서 순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티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화율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. 이 발화율들이 밑에 써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지금 타임 같은 경우는 70%, 케일 같은 경우에는 80%, 그리고 스피어민트 같은 경우는 70%, 뭐 이렇게 다 밑에 써 있어요. 근데 이것보다도 발화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발화가 안 되는 구멍은 없었고요. 그리고 발화가 된 다음에 이게 재배기에서 따로 키우시면 옮기는 단계가 하나 필요한데, 요거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. 알아서 다 자라는 거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움 없이 발화가 굉장히 잘 된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 후기도 좀 알려주세요 라는 댓글들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한 편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 Q&A 영상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자라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수경재배기나 집 실내에서 키웠을 때 흙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잘 자라고, 제가 뭔가 번거롭게 작업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점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Q&A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만 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. 제가 좀 더 실험도 해보고 촬영도 더 해서 보여드릴 게 있다면 2번째 Q&A를 준비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. 좀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, 혹은 이번 영상에서 답변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계속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 해두신 다음에 알람 뜨면 놀러 오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물러갈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.